예,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요즘은 그죠, 또 하루하루가 트럼프의 어떤 그 SNS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날입니다. 예전에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건데, 예전에 그죠,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보면 그 트위터 정치, 트위터 공포,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트위터 말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긴장 고조, 이것이 끝없이 반복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다시 부활,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그죠, 세상은 혼란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은 그죠, 이 어떤 내용이 약간 틀린 게, 그전에는 항상 미국이 트럼프가 두드렸죠.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을 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을 하고 중국이 대응을 하고, 아니면 계속 침묵, 뭐 이런 식이었는데, 중국도 나름 뭔가 이제 대비를 했다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신감 회복, 이런 것도 보이고, 결국은 미국이 그죠, 중국을 갈구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서 철저히 차단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죠, 궁즉통 이런 말 있죠. 궁하면 통한다. 중국이 스스로가 반도체 개발에 살을 걸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일종의 어떤 보복, 그전에는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는 건드리는 거죠.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약점을 알았다는 거죠. 트럼프의 약점을 알고 정확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 약점이라는 게 결국은 대두와 히토류.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대두, 그 엄청난 대두를 항상 중국이 대부분 한 70~80%를 다 소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중국은 주 식품이 돼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두를 수입해서 그 기름을 짜서 이제 식용유를 만들어서 돼지 요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찌꺼러기는 돼지 사료로 사용을 하고, 어떤 이런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대두를 수입을 안 하면 중국이 난감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라는 거죠. 중국도 그만큼 준비를 했다. 브라질부터 해서 다른 국가 우회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많이 만들어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쉽냐, 싸움이 붙었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느긋해졌다. 다급한 건 미국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죠, 즉각 반응을 보여요. 중국은 느긋하죠. 만만디. 어떤 경우에도 표현을 잘 안 해요. 느긋하게 대응을 하는데, 트럼프는 냄비 같아요. 냄비.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차가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죠, 대응하기가 쉽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트럼프 2기 때는 조금씩 어떤 흐름이 달라진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고맙다, 잘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보면 긴장감이죠. 긴장감 고조. 두중 하나가 조용히 침묵 지키고 있으면 평화가 올 건데,
둘이가 서로 소리를 내고 이제 맞닥뜨려 싸우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함을 정신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좀 계속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그죠, 진짜 무서운 것은 트럼프가 행포를 부리는데 아무도 대응을 못한다. 이게 가장 무섭다 생각해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지 맘대로 행패를 부리는데 어느 국가도 아무도 대응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받아주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본인도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그죠? 중국이 트럼프하고 맞짱 뜨고 싸우고 트럼프가 꼬랑지를 내리고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죠? 미래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트럼프 임기 동안 내에 시달리느니 지금 그죠? 지금 대항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이득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나 지켜보는 거죠.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전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죠?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트럼프와 중국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해답에 있을 줄도 몰라요. 트럼프는 그죠? 접근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죠.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그죠? 각 분야의 장관들은 왜 뽑아놨는지. 각 분야의 장관들은 그냥 헛수합이. 그죠? 월급만 받고 가만 앉아있죠. 모든 일은 트럼프 혼자 다 한다. 자는 시간 빼고. 눈만 뜨면 제일 먼저 SNS 켜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죠. 나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나 코인 하나 만들었어. 우리 가족이 코인 하나 만들었어. 금리 인하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미국 국채에 엄청난 베팅을 쳤거든. 그래서 나의 재산 정식을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공직자가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운영한다. 이거는 공직에 위배된다. 그래서 금지. 단 대통령이 트럼프는 예외로 한다. 그의 가족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죠? 과연 그 측근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왜 침묵을 지킬까? 의아하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으니까 뭐 좀 생소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왕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왕. 미국이 어느 순간 왕의 나라처럼 변해 있다. 근데 이게 그죠? 과연 좋은 것인가? 미국한테는 덕이 되는 것인가? 독이죠, 독. 점점 고립된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때려잡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해답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많은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그 지켜보고 있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 우리는 아직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죠?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그죠? 진짜 이거는 강도지죠, 강도지. 너무너무 뻔뻔한 강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약소국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침묵. 3,500만 달러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해도 침묵.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 계속 침묵시키고 있는 게 훨씬 득이다, 좋다, 이래 보는 거죠. 트럼프가 그죠, 동맹을 계속 갈구고 돈이나 뜯어내려 하고 날강도짓 하고 한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깨어지겠죠. 그 깨어진 연결고리를 그죠, 중국이 파고들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조선업을 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의 어떤 해군 전력에 협조하면, 대한민국 조선이 미국 해군 전력에 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중국의 반응이죠. 뭐 당연한 수순이죠. 왜? 미국이 괴롭히고 있는데 미국이 동맹이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괴롭히고 있죠. 최소한 대한민국이 미국에 협조하기로 하고 동맹이라고 했으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더 괴롭혀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은 그죠, 한때는 이 조선업이 미국의 해군 전력까지 수주한다 해가지고 환호를 지르고 급등 그죠,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급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죠.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수주해서 받아서 하면 아마 그 회사 쫄딱 망할 거예요. 왜?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드는데 그죠, 기술력을 미국한테 전수를 해주고 너희들은 다 떠나라. 그게 조건이죠.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이죠.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조선업 기술을 배워서 다시 부활시킨다? 한 100년, 200년? 실상이에요, 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수치. 아마 100년이 걸려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트럼프만 모르고 있어요. 하면 하죠. 그게 뭐라고?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이다. 두 번째로, 그죠? 미국의 조선소에 딱 배팅을 하는 순간, 만드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넙이라는 넙. 절대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갇혀서 허우적대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 우리나라에서 배를 한 척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미국에서 만들려면 한 5억 원 들걸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나라죠. 왜냐? 그 인권 문제,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그 모든 것들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더기 적자로 가는 거죠. TSMC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죠? 대만에서 만들면 배가 터지게 이익이 남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적자 난다는 걸 사례를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현실. 그런 상황에서 그죠? 주식파는 어때요? 주식파는 조선업 전부 최고 그죠? 피크까지 찍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선업이 호황이다. 호황은 인정. 그렇지만 거기다가 미국 그저 조선업까지 엎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테마, 이 테마가 실적, 삼성전자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는데 중국의 히토류 공격에 의해서 또 주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돈을 벌겠다고 주식을 하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그죠 엄청 올라오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3,500, 3,600 돌파, 다시 밀리고 3,500, 3,400 아니면 3,700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뭐다? 결국은 그죠? 외인들의 의지, 외인들 덕분에 올라온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잘한 것도 없고, 이 나라 정부가 실제 한 건 뭐 있어요? 바뀐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외인들의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가 뭔가를 잘했어, 이만큼 올라왔다, 그거는 착각이죠. 착각.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지만 실제 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죠, 이제 여기에서 좀 상향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을 너무 빠른 속도로 압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좋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그죠, 미국이 때리고 중국이 때리고 하듯이 이 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가 때리고 트럼프 관세가 때리고 중국이 때리고 하다 보면 기업이 못 견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또 때와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기업도 결국은 못 견딘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죠. 트럼프의 어떤 정권 하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고점 놀이는 지극히 위험하다는 거죠. 트럼프 시대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식이란 건 그래요. 항상 고점에 있는 것은 달콤해요. 그죠? 빨라요. 뭔가 그죠, 집중이 되니까 거래량도 동반되고 아래 위로 바닥바닥바닥 하니까 생동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업, 개인 같이 가세를 하게 되고, 뭔가 그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사상 최고치의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 이래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 있는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을 발굴을 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하다. 우리가 테마라는 걸 대응을 할 때는 항상 그래요. 최근에는 반도체 테마가 주도를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없이 뻗어가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소부장이 가세를 하죠. 1등 주식, 2등 주식, 3등 주식 차례 막 순환매가 돌아요. 이럴 때가 어찌 보면 좀 위험해요. 1등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버겁죠. 그러면 2등 주식도 애매해요. 그러면 안전하게 3등 주식. 그런데 가다가 테마라는 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버리면 모든 주식에 동시에 빠져버려요. 반도체 테마라가 연루됐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빠지면 얘네들은 7%, 8% 빠진다는 거죠. 그게 테마의 속성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결국은 소형주들은, 덩치가 작은 소형주들은 참여 비율이 개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은 그죠? 선물, 옵션, 프로그램, 외인, 기관, 개인
전체가 덤벼드니까 좀 덜하는 거죠. 좀 덜한데 소형주는 안 그렇죠. 소형주는 개인들이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조금만 흔들려도 급락의 원인은 대부분 또 미수가 많이 차지하죠. 개인들은 그죠? 무지한 욕심 때문에 항상 망하거든요. 그냥 못 견뎌요. 특히 전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신용 미수 셀이 막 풀로 때려요. 오로지 차트만 보고 상승 각도만 보고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상승 각도, 이 정도 차트 매물대 다 뚫었는데 이런데 저런데 인생 뭐 있나 한방 지르는 거죠. 그러다가 딱 상승폭이 꺾여버리면 2% 한 2%만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손절. 한 사람이 친 손절은 두 사람을 고민스럽게 하고 그 두 사람이 액션을 취하면 네 사람이 반응 보이고 네 사람이 동참하면 16사람으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추세가 꺾여버리죠. 꺾여버리면 쫙 빠지고 그러면 신용 미수가 그죠?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별 종목의 특징이죠. 물론 상승할 때는요 신용 미수가 상승의 걸음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는 거죠.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요. 근데 하락할 때는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형주와 대형주를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다. 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죠? 좀 화끈하고 재밌지만 때로는 더 괴롭고 힘들다. 또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고냐 스톱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그죠. 때로는 때로보다는 대부분이 좀 긍정인데 한 번씩 가다 어떤 소형주에서 급등이 나올 때는 또 분할 매도가 때로는 그죠. 막 좀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엄청 먹을 수 있었는데 분할 매도하면서 작게 먹었다 이런 그죠. 아쉬움. 근데 또 반대로 그죠?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세가 순식간에 확 꺾여버려. 그러면 어째요? 그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 못한 게 또 아쉬움으로 돌아오죠.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머니 게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주식을 하는데 그 매번 그죠? 매번 후회 속에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져버릴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피하기 위해서 그죠? 행복하는 즐기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항상 중립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느긋하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답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그죠? 경주를 갔다 와야 뭔가 끝이 날는지 어쨌든 그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이 모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는 연을 떠들어대고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워낙 변죽이라서 진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질문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질문도 하셨죠.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계속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하면 시진핑도 반드시 오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시진핑도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싸우면 그러면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느냐. 미국한테 팽당하고 중국한테 팽당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우려까지 나오죠.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죠? 다음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당연히 그 의장은 시진핑이 되겠죠. 그러면 개최국가 그 다음 의장국 시진핑이 기조연설 또 무슨 어떤 미래 비전 제시 이런 쪽으로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거 웬만하면 온다. 뭐 이게 저의 생각. 웬만하면 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2인자 뭐 3인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죠 오는 게 유리하죠. 왜냐 코너에 몰려 있는 게 트럼프고 미국이죠. 모든 국가들이 다 싫어요. 이럴 때 중국이 조금만 어르고 달래고 잘해줘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한테 우호적으로 변하는 거죠. 믿었던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얻어 터지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적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시진핑이 옆에 와서 토닥토닥 해주면 그쪽으로 기울겠죠.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국가인데 그래서 아마 100%란 건 있을 수 없지만 거지는 온다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그죠?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다 하면서 반응을 보이겠죠. 뭐 이미 보인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도 그죠? 일시적인 테마. 게임도 한한령 해제, 새로운 어떤 판호가 풀릴 것이다. 뭐 이것도 그죠? 일시적인 거죠. 실제는 이제 중국이 뭔가 규제를 한다, 또 시장을 열어준다, 이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냥 짧은 이슈보다는 결국은 그죠?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반도체 같은 분야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만 합쳐도 시장 점유율이 70-80%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만큼 우리도 그죠? 가격 인상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경쟁력이 있다. 뭐 조선도 그래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배 만들어줘 한번 만들어줄게. 그 대신 관세 인상분만큼 우리도 가격을 증가시켜버리면 되니까. 싫으면 중국한테 가라 이러면 되죠. 스스로가 못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아픈 분야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지금 가장 코너에 몰려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미국 관세에 직격탄은 지금 자동차로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나마 그 현대자동차, 기아 뭐 이런 쪽은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그죠? 봉인되는 만큼 인도, 유럽 쪽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완전히 공장을 문을 닫는 셧다운 상태까지 가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올린 그죠? 요구하는 그 돈을 주느니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자동차 업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죠? 기사도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우선주부터 자동차 부품주를 한 몇 개를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데 전혀 힘도 못 쓰고 질질질질 흘러내리죠. 그래도 이런 부분이 참 딜레마 같아요. 지금 상황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지, 결국은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야. 그래서 그냥 줄줄줄 거리 없이 흘러내리면 찔끔찔끔 오히려 사 모으는 게 좋아, 이런 생각. 또 아니면 와, 이거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야, 답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그 양쪽에서 그죠, 딜레마 속에서 있는 게 자동차 업종 같아요. 그 이런 경우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거든요. 뭐 추가 매수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팔기는 아깝고 이럴 때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둬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해법이 보인다, 영원히 망할 업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대응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주식은 항상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임 같아요.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면 그거는 자살행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다양한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두니까 소금장수, 우산장수 같아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잘 팔려좋고, 햇빛 쨍쨍한 날은 소금 잘 팔려좋고. 근데 주식쟁이는 반대로 생각하죠. 비 오는 날은 소금 걱정하고, 맑은 날은 우산 걱정하고. 이게 어찌 보면 주식쟁이.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렵고 힘들고 머리털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항상 즐기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긍정 마인드, 긍정. 안 팔리는 우산은 언젠가는 비 오겠지, 뭐 비가 안 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면 뭐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어쨌든 그죠, 뭐 주저리 또 하면서 혼자만의 어떤 독백, 주식 독백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도 새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좀 평화로운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한테 뭔가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입만 딱 닫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의 기일을 하면 그죠, 묵은 수행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해줘도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 그래 되겠죠.